안녕하십니까, 대행남입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또 한다고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신용대출까지 조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당국에서 신용대출을 조인다. 은행권과 실무 작업을 착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우회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신용대출이 핀셋 규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14일 금감원 5대 은행 부행장 회의 이제 오늘이죠. 있고요. 자, 10일 은행 신용대출 실무자급 회의도 마쳤다고 합니다. 은행 간 경쟁 원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따졌다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신용대출 용도 중에 생계형 자금도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우회수단 등을 발라내서 핀셋 규제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신용대출 규제를 위한 은행권과의 실무 작업에도 착수를 했고 신용대출 실적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곧 정부에서 신용대출을 조이는 규제 방안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규제 방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구독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아닌 용도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핀셋형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신용대출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수단이나 주식투자자금으로 활용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용대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생활안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신용대출을 무턱대고 조였다가는 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우회로 사용하는 용도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 내에 이제 무급휴직으로 이제 전환되신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대출이 정말 절실할 때이거든요. 핀셋 규제가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대출의 자금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셋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우리 서민들이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정말 핀셋 규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규제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정말 그 필요한 대출 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까지 증권 계좌 샘플, 규제지역 주택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현재까지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를 적용 중입니다. 비은행권은 60%고요. 이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에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DSR 규제 범위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3개월 안에 신용대출도 받으려는 차주에게 대출 용도를 확인하는 규정을 현재 적용 중인데 이 3개월을 기한을 조금 더 넓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식자금 용도 규제 강화에는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신용대출 받아서 주택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규제하는 이 규제 방안이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투기 수요들 잡는다고 주택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한다라고 하면 형평성 면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쨌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가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그런 것을 허용할 정도는 아니다 라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높여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대부분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서 양질의 대출인 셈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자, 이 밑에 그림은 이제 신용대출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림이고요. 현재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면 어느 정도 실무 회의가 다 끝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조만간 며칠 내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한 번 더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기사 밑에 있는 댓글들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직해서 실업급여 끝나가는데 비행기가 안 떠서 재취업도 불가능하고 생계자금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죽으라는 건지, 실직자란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신용대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최악의 수단까지 끊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는 내용이고요. 정말 그렇죠. 정말 우리 같은 그 서민들이 쉽게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 같은 것들을 막아놓는다라고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정부 손대지 말고 민간에 맡겨라, 정부가 잘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이 시장 원리에 좀 맡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출도 이 수요자가 있는 만큼 이 상품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좀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 너무 이제 쪼여놓으니까 사실 진짜 요즘 같은 경기에는 너무 힘들죠. 긴급재난금은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월세도 매달 나가야 하고 정말 너무한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하는 건데 신용대출까지 막아놓으면 생기비 대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만은 막아달라라는 건데 진짜 이런 그 최악은 처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중한 정책이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는 갖은 정책으로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지원한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신용대출을 조인다라고 하면 결국 저소득층과 서민의 중소상공인들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으로만 보입니다. 최악의 불경기에 주택을 사기 위한 신용대출은 줄여도 일반 신용대출을 줄이면 안 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이 줄면 서민은 사채 시장으로 몰리는데, 맞죠?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이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이나 대부업체, 사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아주 직장이 탄탄하고 급여가 많고 신용등급이 아주 우량하신 분들을 빼고는 정말 높은 고금리 대출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사회주의인가? 은행은 사인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죠. 자, 자기 판단과 자기 책임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누구한테 조건으로 어떤 돈을 빌려줄 건지 결정을 해야 하고 책임도 은행이 지게 하면 된다. 지금이 뭐 1720년도도 아니고 2020년인데 왜 아직도 정부에서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 정말 혐오스럽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투기 수요들 잡는다고 괜히 그 엄한 그 서민들만 이거 다 잡아놓으면은 정말 빈대 잡는다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격으로 해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정말 우리 그 서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말 탁상 정치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 나와서 소비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맞는 그런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른 뉴스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용대출 곧 조인다. 금감원 14일 5대 은행 부행장과의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 활용을 막을 핀셋 규제 방법을 지금 막고 있다고 하네요. 신용대출은 생계형 자금을 위해 쓰이는 용도도 정말 많은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우회 수단인 신용대출만 줄이는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뉴스 기사에서도 신용대출에 대한 핀셋 규제 방안으로는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점쳐진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도 DSR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킬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외에도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3개월 안에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한 대출 용도를 3개월을 기한을 더 넓히는 방안으로 한 5, 6개월 정도 넓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사 간 신용대출 실적 경쟁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간의 대출 금리를 조금씩 더 낮추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당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신용대출 쪽으로 이제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금리를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복잡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받는 게 더 편리하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그냥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나 비대면 방식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서 대출금을 송금받는 그런 편리한 신용대출이 많이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지금 그 신용대출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상품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 매월마다 이제 방송을 하는 그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부터 해서 은행권, 보험사, 저축은행까지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대출금리가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달에, 그러니까 저번 달에 평균적으로 나갔던 대출금리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 사이트를 참고를 하셔서 어느 금융사가 유리한 조건을 제공을 하는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